인문예술 1강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소실의 언어학부터 해가지고요. 자, 이게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지문인데, 자, 먼저, 자, 구조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 소실이는 인간의 어떤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자, 결국 언어가 무엇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언어적 구조가 사고,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 예전 시간에 인간의 어떤 사고와 언어의 관계 한번, 언어와 매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소실이는 지금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랑그와 파롤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자, 랑그라는 게 뭐냐?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이것을 랑그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언어 공동체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언어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이런 체계를 우리는 랑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는 랑그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언어의 그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말하는 사람은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언어 공동체의 체계, 이걸 따른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파롤이라는 것은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서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쉽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마다의 어떤 발화의 형태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모습은 약간씩 다른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파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 어떤 모습을 띠는 자, 이런 개인의 발화가 바로 파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소실이는 랑그라는 것은 자, 이거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파롤은 랑그가 개인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랑그가 우선이겠네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개별적인 언어의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을 파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활동이 아니라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것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 기호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 소실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이나 그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을 자, 기의라고 하는 거고 이 청각적 이미지를 물어봤다? 기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즉 기호는 무엇과 자, 여기는 기와 기표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란 A 부분에 보시면 소실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봤대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언어학자들은 자, 기호가 이미 나타나기 이전에부터 개념이라는 건 이미 있었다고 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개념이 원조니까 이것은 기호가 없어도 이게 먼저 우리가 사고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현실 세계의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자, 개념과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관계가 바뀌어 있죠. 지금 소실이 입장과 그 다음에 이 A의 언어학자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소실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아까 기호가 개념이라고 했어요. 개념은 없으므로 자,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 이 생각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없었다면 자,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소실이는 사과라는 언어 내지 기호가 생겨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걸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다음
소실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의적이란 필연적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사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사과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걸 영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애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두 개의 어떤 대상과 그걸 가리키는 어떤 명칭이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자, 이것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이 개념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의는 이 개념은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는 사과의 본질 자체가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들이 있겠죠. 배도 과일이고 감, 귤 이것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과일이라는 의미의 사과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사과라는 이 기표가 지금 나타나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 자, 그것은 결국 그 자체로서의 본질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과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소신이는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한 언어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언어의 구조가 무엇에 영향을 끼친다? 자,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나방과 나비 이 두 개가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자,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용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에서는 화자는 파피용 두 마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또 한 번 나왔네. 결국 무엇이 언어가 무엇에 이것이 이렇게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실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소실의 입장은 자, 언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고나 개념은 그 다음에 종속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밑에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은 소실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는 학문이 바로 뭐다? 이걸 구조주의 언어학. 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는 이 레비스트로스인데, 자, 이 사람은 바로 이 소실의 언어, 이 구조주의적인 언어학에 자,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자, 인류학에다가 이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인류를 지금 분류를 할 때, 자, 이런 구조주의적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음소들은 비음, 콧소리인가 아닌가 또는 모음인가 자음인가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서 분류가 되는데 자, 레비스트로는 이 우문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양 대립을 통해서 자, 서로 두 가지의 대립되는 어떤 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자,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자, 이것을 부계혈통과 모계혈통의 형태로 구분을 한다면, 자,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자, 또 다른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어떤 이런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 이 소원함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멀소자에다가 멀 원자를 썼으니까 그 관계가 가깝지가 않고 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밀한 관계냐, 친밀하지 않은 관계냐. 자, 이렇게 이항적 대립으로 지금 나타난다고 봤는데요. 자,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자,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고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도 이와 같이 하나는 친밀하면 하나는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이항적 대립이니까. 하나는 소원한 관계라는 거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멜라나 이차에서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하다고 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외삼촌과 조카는 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봤으니까 자, 부계열적인 경우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할 거고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외삼촌과 조카는 심하게 대립하는 걸 봤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트로브리안드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의 형제 사이는 좋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다면 여기서도 지금 외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데 비해서 아내와 그 형제의 관계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네요. 멀다 이런 거죠. 자, 레비 스트로스는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양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뭐 부계열통이나 모계열통 어느 한쪽을 자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부족이나 쪽이 더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그것은 그 문화, 그 인류의 특징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밑으로 가면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고 왜? 아까 우리가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그 언어 체계를 그대로 습득을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바로 아까 랑그가 있었죠?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 사회 집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게 되면 거기에 따라 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체계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체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써요. 우리 한국도 지금 어느 정도 유교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 옛날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 자, 남자가 울면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여자가 그렇게 어떻게 너무 방방 뛰면 안 돼. 뭐 이런 표현들도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 사회 구조 안에서의 바로 역할 연기에 불과하다. 자, 나는 지금 어떻게 남자도 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역할 연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레비스트로스는 신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됐다고 봤어요. 자,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뭐까지? 자, 친족의 기본 구조에서 이걸 인간의 문화까지 확대를 시켜서 자, 이것을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선과 악의 개념이나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이 이원적 대립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음성 언어와 그 다음에 문자 언어를 두 개를 비교해서 음성 언어를 아까 이항적 대립으로 보다 보니까 음성 언어는 순수한 것으로 보고 자, 문자 언어는 저열한 것, 뭔가 질이 좀 낮으면서 변변치 못한 것으로 자,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그는 유럽인에게 자,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비 콰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자, 사람들의 위계, 지위나 어떤 계층을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는 이 문자 언어가 결국 어떻게 문자를 습득하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사회의 어떤 위계적 질서가 어떻게 됐대? 정해져 버렸고 이거에 따라서 그 사회는 타락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시리아 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자, 인간이 자,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의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일단 마치겠습니다.